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소 시장을 자세히 파헤쳐 드립니다. 2010년부터 시작이 됐죠. 이 테슬라가 석유차 시장을 잠식하고 새로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면서 시가총액 1,000조 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전기, 수송, 산업용으로 용도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유망한 종목, 이 수소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수소 시장에 어떤 변화 요인이 좀 있을까요? 지금 급변하고 있죠. 네. 급변하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앵커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테슬라가 보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지 않습니까? 네. 1,000조 원인데 보면 이제 석유를 잠식하고 그 다음에 잠식뿐만 플러스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을 창조를 했잖아요. 전기차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조했는데, 근데 조금 냉정하게 보면은 매출액이 얼마냐면 매출액이 100조 원입니다. 매출액이 100조 원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 봤을 때는 열광하는 게 전기차 아닙니까, 그죠? 네. 전기차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약간 시큰둥했다. 왜냐하면 석유 제국이거든요. 석유가 1등, 2등, 3등 국가니까 석유 가스보다는 석유와 가스를 잠식하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자생적으로 컸다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람 지구가 봤을 때 78억 인구가 아주 좋아하는 시장이다 이러면은 열광하는 시장이면 매출액이 100조인데 시가총액이 1,000조가 되는 10배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소 시장인데 수소 시장은 지금 현재 얼마냐면 얼마 정도 시장이 형성되어 있냐면 의외로 있지 않습니까? 수소 시장이 네. 700조 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700조 원이 형성되어 있고요. 700조요. 네, 700조 원, 네. 700조 원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액이 한 2배 정도가 수소 시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흔히들 보면은 수소가 보면은 부생 수소라 해서, 그러니까 석유나 가스에서 보면 석유와 가스가 탄소의 체인인데 고리가 앞에 보면은 이렇게 치환기에 보면은 이게 그 수소가 많이 붙어 있어요. 네. 그 수소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뭐 타랑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가 거의 700조 원 정도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수소는 없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네. 부성시설가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매출액이 40조 원짜리 독일의 린데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200조 원입니다. 네. 한 5배 정도, 4배 정도, 5배 정도 매출액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700조 원이면 곱하기 4하면 4,728, 2,800조 원 정도가 시가총액이 나올 수도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쵸. 기존 매출액인데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700조 원인데 그게 이제 1.2억 톤입니다. 1억 톤 정도 보시면 돼요. 수소가 생산되는 게 네. 연간 1억 톤 정도가 생산되는데 향후 얼마 정도 생산할 거라 수요가 일어날 거라 뭐냐면 14억 톤이 된다. 네. 그러니까 10배 이상이 커져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지금 현재 700조 원이잖아요. 700조 원인데 10배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이 7천조 원짜리 기업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도대체 7천조 원이면 그런데 이제 7천조 원까지는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 킬로그램당 수소 가격이 5에서 한 7달러 정도로 형성돼 있어요. 네. 그런데 수소 가격이 기술이 발전에 의해서 계속해서 떨어질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반토막 이상, 한 3.5, 2불. 지금 얼마 정도 나오냐면 킬로그램당 1달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달러까지 나오면 수소의 혁명 시대가 들어가요. 그럼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현재 석탄하고 원자력을 완전히 밀어낼 수가 있어요, 수소가.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 보셨습니까? 패널 한번 보셨어요? 네. 어디 다 있습니까? 쫙 이렇게 쭉 꽂혀 있죠. 그렇죠. 그다음 풍력 한번 보셨어요? 타워 한번 보셨어요? 네. 그 해상 풍력도 있고 유상 풍력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부피가 크죠. 네. 근데 수소는 보셨습니까? 잘 안 보이죠. 보이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 에너지 중에 에너지
그 에너지 왕이라고 보는 게 수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네. 수소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어요. 부생 수소 시장만 700조 원 형성됐는데, 그러니까 1억 2천만 톤인데 10배 정도 커질 거다. 그러면은 10배면 7천조 원이 7천조 원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5천조 원에서 형성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면 그러면 매출액이 5천조짜리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면, 그러면 꼬박이 한 4를 하면 시가총액이 2경 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혁명 시대입니다. 5천조요. 네. 네.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700조 원 정도 형성돼 있습니다. 형성돼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왜 급변했냐면 두 가지인데, 유럽의 급변 상황입니다. 이제 부생수소 말고, 부생수소가 이제 1억 2천만 톤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원래 그린 수소, 원래 수소라는 거는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을 통해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 수소가 쪽으로 가려고 해요. 부생 수소는 지금 이제 메탄이라든지 이런 쪽, LNG라든지 이쪽에서 이제 수소를 떼내는데, 그런 부생 수소 개념이 아니고 정말 이제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기술이 발전해서 킬로그램당 2달러까지 1달러, 2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린 수소로 가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유럽입니다. 네. 유럽이 그 러시아한테 심하게 얻어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을 통해서, 그죠?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면은, 유럽의 전력 구조는 보면은 원자력과 석탄과 그 다음에 러시아 천연가스를 쓰게끔 구조가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러시아에서 독일로 넘어오는 노드스트림 1, 2가 지금 이제 가동 중단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의존할 수 없다는 게 유럽의 입장이 급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수소를 최초에는 그린 수소를 500만 톤이 필요할 것이다. 단기적으로 네. 이렇게 봤는데, 그거를 4배로 올립니다. 2천만 톤으로 수소를 올려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1,000만 톤은 유럽 자체 내에서 생산하고 1,000만 톤 가량은 해외에서 수입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뭐냐 하면, 예를 들면은 한국이 1,000만 톤을 수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급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수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4배 네. 정도 시장이, 그러니까 빠른 속도 커진다. 그렇죠. 수소에 워낙 집중되다 보니 사실 어제 오전에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수소 경제 활성화를 논의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기업들을 보면 SK, 현대, 포스코, 하나, GS칼텍스 등 대기업 총수 일가가 대거 한 자리에 모인 것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수소 경제의 전환으로 많은 기업들이 꿈꾸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오케이.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관심 기업은 롯데 지주를 말씀드리는데, 네.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게 대기업 총수들이 왜 몰렸을까요? 예를 들면 이례적으로 몰렸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네네.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매출액이 5천조 원이면요, 지금 1대1 구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투자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냐면은 5천조 원 들어가야 됩니다. 네. 지금 5천조 원을 커버할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수소는 이렇게 그 에너지를 쓸 때는 분산형으로 써요. 예를 들면 수소 트럭이라든지 뭐 수소 버스라든지 수소 전기라든지 네.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분산형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거기에는 그 용도라든지 이렇게 좀 작아지는 용도가 있는 분산형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생산만큼은 대규모로 들어가야 돼요. 네. 왜냐, 그래야 킬로그램당 2달러 내지 1달러로 낮춰버리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5달러거든요. 근데 아까 좀 얘기해주면, 미국이 보조금을 킬로그램당 3달러를 주겠다 신청을 하라는 게 있어요. 그럼 킬로그램당 2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보면은 수소 전기 기업하고 수소 트럭과 버스를 만드는 기업이 지금 이제 한 달 동안에 40%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이 전기차를 조금 놓쳤잖아요. 네. 테슬라만 있는데, 테슬라도 절반이 중국에서 매출이 일어나잖아요. 양극재, 응극재, 동박 전부 다 중국 아니면 한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차 싶어서 놓쳐가지고, 지금 현재 수소 쪽은 오히려 미국 주도, 유럽 주도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뛰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개 기업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5천조를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먹을 수 없어도 만약에 1,000조, 2,000조를 만약 목표로 한다면은, 투자비가 1대1 구조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1,000조, 네. 2,000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룹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말레이시아에 보면은 들어갈 때 보면은 롯데그룹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수소를 생산할 때 포스코 그룹이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데도 협업을 하고 일하기 때문에, 그다음 SK 같은 경우도 협업을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한 개 그룹이 커버할 수 없고, 아까 왜 관심 기업으로 제가 롯데 지주를 말씀드리냐면, 롯데 네. 지주의 수소 전략이 보면은 네. 말레이시아에서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전략이에요.
지금 뭐냐면 말레이시아는 수력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고 롯데가 화학 공장이 또 말레이시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은 그 수소는 입지가 좋은 데가 석유 생산지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어떤 지역을 가야 되냐면은 1번 타겟이 호주입니다. 호주가 제일 좋습니다. 호주 서부 지역이 제일 좋고요. 네. 그다음에 중동 지역이 좋고, 퍼스 쪽. 예, 그다음에 뭐 북아프리카, 남유럽 이런 쪽이 좋고, 그다음에 네. 미국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국가하고 협업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 수소를 말레이시아에 간다. 근데 포스코 홀딩스하고 지금 협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소 쪽에서 좋은 전략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비 증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에어리퀴드하고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 조금 참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국내 수소 생태계 구축에 한 마음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롯데지주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말레이시아가 최적 지역이어서 그렇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보면은 원래 보면은 롯데지주가 그 자본 총계 대비 0.5 정도, 0.4 정도밖에 안 받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 대비해서 40%밖에 주가가 형성되지 않거든요. 네. 그 보면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주회사는 원래 이제 그 1인 지배 체제가 완성이 됐다 보니까 견고하다. 74%, 75%가 그 일대 주주 쪽 우호 지분이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렇게 25%는 뭐 어찌 경영권에 대해서는 이슈를 만들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지주회사가 소외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데 기업들 보면은 PBR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전기차 소재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 총계 대비 10배씩 올라가는 그런 기업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주회사 원래 보면은 좋다고 해서 지주회사입니다. 원래 보면은 기업들이 우량하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언제 트리거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 동력이 생기냐면은 캐시카우가 돌아서면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중국이 기준금리 중국이 금리도 인하했지 않습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전기차 소재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번째 포인트는 동박인데 네. 동박이 중국이 60%고 40%가 한국이거든요. 그중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2등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인수하면서 이런 과연 PBR이 0.4배가 맞느냐? 다른 쪽에서는 10배짜리도 있는데 그러면 10분의 1 정도 격차가 밸류에이션 격차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네. 시장이 인식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승 동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박 시장을 그 롯데지주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게 지주회사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200개 지주회사가 있다 보니까 이래 됐는데 지금 보면 지분 구조로 보면은 1인 그러니까 그 1인 체제에서 보면 거의 자사주까지 합치면 75%인데 자사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예를 들면 큰 네. 그림 보면은 다른 데도 그렇지만은 소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그림도 있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 롯데 지주만이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또 보면은 어디 보면 이제 이게 유통 물량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역발상을 하게 되면은 이게 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고 오히려 캐시카우가 중국이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이랬으니까 지금 보면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이제 화학 부문이라든지 기존에 들고 있던 부분들 화학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유통 부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야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롯데 바이오로직스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소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동박이라든지 전기차 4대 소재 이런 거까지 감안하면 0.4에서 제가 볼 때 또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지금 사실 중국 경기 부양 효과까지 짚어주셨는데 롯데지주 상황을 보면 상태가 아직 안 좋아요. 이때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요? 예, 제가 볼 때는 소외됐을 때 그런데 계속해서 성장 동력을 붙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성장 동력이 시장에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질 때다,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롯데지주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도 또 다른 회사가 있을까요? 롯데그룹 많죠. 뭐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특히 눈여겨볼 만한 롯데지주를 곳. 말씀드리는데 뭐 자회사들이 많습니다. 자회사들 같은 경우도 하나씩 뜯어보면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그것도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좀 같아요. 뜯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분 차홍선 대표와 함께 유망한 수소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